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근 병증 및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 발표를 맡은 강남자생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발표 논문 형식이 시스테마틱 리뷰, 즉 체계적 문헌 고찰입니다. 논문의 종류를 알면 논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시스테마틱 리뷰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논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는 다양한 결론을 내고 있는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해당 궁금증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메타 분석은 2개 이상의 연구들을 모아 해당되는 연구에 추정치를 종합하여 요약 추정치를 합성하는 통계 방법을 뜻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주제에 대해 논문들이 여러 개 발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논문들마다 결론이 뒤죽박죽일 수 있을 텐데요. 각 논문들에 쓰여진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서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바로 이러한 형식이 시스테마틱 리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 분석을 메타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디자인에 따른 대략적인 근거 수준,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스테마틱 리뷰는 하위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연구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위 논문들보다 근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포레스트 플롯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테마틱 리뷰는 이미 발간된 여러 개의 논문들을 다 모으는 거라 했습니다. 이 초록색 밑줄 쳐진 부분은 시스테마틱 리뷰에 사용된 논문을 논문의 저자 이름으로 축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즉, 위의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클레네만 저, 부은어 저, 발랏 저총 3개의 논문인 것이지요. 이 파란색 네모친 부분은 이 좌측에 명시된 논문의 결과를 도식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은 이 좌측에 있는 논문들을 전부 다 모아서 낸 그 결과를 도식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또한 이 그래프 보시면 보라색 동그라미, 이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은 결과의 방향을 나누는 기준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기준으로 이 왼쪽이면 효과 있음, 오른쪽이면 효과 없음, 또한 왼쪽이 감소면 오른쪽은 증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 이 선을 보시면 중간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의 크기는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각 하나하나의 연구가 차지하는 가중치를 말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이 네모 박스가 보다 큰데요. 이 논문의 가중치가 이 논문보다 더 큼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또한 A 논문이 환자 500명을 대상, B 논문이 10명을 대상, C 논문이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면 A 논문에 해당하는 이 박스가 제일 클 것입니다. 이 선의 길이 및 이 다이아의 크기는 이 실내 구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이 선과 이 다이아의 정 가운데를 봅니다. 이 중간의 위치가 바로 결과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둘째, 이 선의 길이 및 이 다이아의 크기, 즉 실내 구간이 이 기준 수직선에 걸쳐 있는지를 봅니다. 걸쳐져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말하고 걸쳐져 있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이 그림은 이제 좌측이 통증 감소, 우측이 통증 증가인데요. 이 클레네만 저 논문 같은 경우는 이 하나만 봤을 때는 이 가장 가운데가 조금이라도 좌측에 있기 때문에 통증 감소입니다. 단 이 선이 보라색 수직선을 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증이 감소했더라도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서브토탈레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의 중간이 좌측으로 쏠려 있음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논문을 전부 다 종합했을 때는 그 결과 값이 통증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단 이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가 이 수직선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소한 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위 그림은 클레네만, 부흐너, 발랏의 각각 논문에선 통증이 감소했지만 이 모두 다 이 선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세 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통증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오늘 논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자 및 저널 소개입니다. 저널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2019년 기준 21.317입니다. 저자 소개입니다. 미국의 오레곤 헬스 앤 사이언스 대학에서 의학정보 및 임상역학 분야 교수를 맡고 있는 로저 초 MD입니다. 이 논문 외에도 근골격계 통증 질환의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분석 연구에 종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은 초록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막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심한 요통이나 척추 협착에서 효과와 위해성이 어떠한지 검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터디 셀렉션은 위약 치료군 대비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에 관한 무작위 연구이며, 경막의 주입 기법 또는 스테로이드 종류, 스테로이드 용량을 비교했습니다. 데이터 추출은 개별 연구를 이중으로 추출했고 질 평가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종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근 병증에 대해선 30개 연구가, 협착증에 대해선 8개 연구가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결론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는데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권 연구에만 한정하여 분석한 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중 몇몇은 소수의 연구에만 기초했습니다. 또한 포함된 여러 연구들 중 대부분 연구에서 방법론적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신경근 병증 및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각각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신경근 병증 및 척추관 협착증에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들 또한 많이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선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주사 기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조군은 어떻게 선택할지, 결과 평가는 어느 때 했는지 각각 일치하지 않고 다양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신경근 병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 근거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이 논문에서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의 치료적 효과는 스테로이드의 화학적인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생리식염수 및 국소 마취 주사, 연조직 주사 혹은 무주사를 위약 처치로 정의했습니다. 기술적 요소에 대한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기술적 요소란 스테로이드 및 국소 마취의 사용, 약물 및 주사제 용량, 주사된 분절의 수, 주사의 횟수 및 빈도, 처치 경로, 영상 장비 가이드의 여부가 해당합니다. 환자의 특성은 인구 통계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증상의 지속기간, 사회 정신학적 요소들과 같은 임상적 요소들 또한 포함하였습니다. 이 분석에 사용된 연구 자료는 2008년에서 2015년 5월까지의 발행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이전에 발행된 연구는 이전에 수행한 검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검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선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신경근 병증 및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은 성인에 대한 무작위 시험 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때
좌골신경통 같은 경우는 신경근 병증과 동일어 취급하여 포함시켰습니다. 주사 기법,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용량을 비교한 연구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과치는 통증, 기능, 혼합작용, 추가적인 수술 여부, 국소 및 전신성 유해성을 관찰하였습니다. 유해성을 보기 위해 대규모의 치료 연구 또한 포함하였고 골절, 고강도 외상, 종양, 감염으로 인한 요통 연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각 무작위 실험에 대한 바이어스 위험도를 굿, 페어, 푸어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 평가의 경우 즉각적인 효과는 5일에서 2주, 단기 효과는 2주에서 3달, 중기 효과는 3달에서 1년, 장기 효과는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통증 점수는 0에서 100의 척도로 가중 평균 차이로 풀링하였고 리뷰에 포함된 연구들은 모두 같은 지표를 쓰진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표준화된 연구 평균 차이로 풀링했습니다. 하지통에 대한 통증 점수가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통증 대신 전반적 통증 및 요통 점수를 하지통으로 차용했습니다. 평균 차이는 처음과 팔로업 사이의 점수 변화로 계산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차와 표준화된 평균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 분석을 위해 적격 기준에 맞는 여러 논문들을 취합하겠으나 각 논문마다 평가한 지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논문은 관절의 기능을 A라는 지표로 평가하고 어떤 논문은 관절의 기능을 B라는 지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다 A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평가했으면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다른 지표를 이용해 평가했으면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결과값을 동일한 측정 도구로 평가했다면 두 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평균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결과값이라도 다양한 도구, 각각 다른 도구로 측정했다면 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이 보정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통계량을 표준화된 평균차라고 합니다. 양분된 결과는 상대 위험도를 측정했으며 추가적인 수술 치료의 비율 또한 측정했습니다. 특정한 위약적 개입이 치료적 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계층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질이 너무 낮거나 아웃라이어한 연구는 배제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최소 10개의 분석을 위해 퍼널 플롯을 제작했고 소규모의 샘플 효과에 대해선 에거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인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기준은 통증의 경우 0에서 100 중 15 이상의 감소, ODI에선 10 이상 개선, RDQ에선 5 이상 개선이며 근거의 전체적인 강도를 높거나 중간이거나 낮거나 불충분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다음 과정을 거쳐서 논문들을 선정하였고 결과적으로 59개 연구와 4개의 관찰 연구가 이 분석의 적격 기준에 충족하였습니다. 그중 근거 수준이 굿인 연구는 5개, 페어인 연구는 40개, 푸어인 연구는 14개였습니다. 각 논문에는 방법론적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무작위 방법이나 맹검이 부적절하거나 할당 은폐 방법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명시하지 못한 것 등등이 있었습니다. 59개 연구 중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군과 위약군을 비교한 연구는 30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군과 위약군을 비교한 연구는 8개였습니다. 리절트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논문에선 어떤 지표들이 분석 대상으로 되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신경근 병증에 대해선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가 위약군에 비해 통증 감소가 다음 4시점에서 어땠는지, 기능 개선이 다음 4시점에 대해서 어땠는지, 수술 위험도는 장단기적으로 어땠는지 분석하였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선 통증 감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기능 개선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메인이 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명시된 부분이니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근 병증에 대한 경목 외의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입니다. 이 파란색 글씨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들이며 이 빨간색 글씨는 효과가 없는 것들입니다. 통증의 즉각적인 감소 및 단기적으로 수술성 위험을 낮추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가 의미가 있었지만 통증의 장기적인 감소 및 장기적인 수술 위험성에 대해선 의미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과들에 대해서 포레스트 플롯 몇 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효과를 보였던 두 가지 지표, 즉 즉각적인 통증 감소 및 단시간 수술 위험도 감소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피규어 1을 보시겠습니다. 이 분석의 경우는 주사 방식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이 카우달은 꼬리뼈 쪽, 인터라미날은 척추궁 사이, 트랜스포라미날은 신경공 쪽으로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각각의 논문을 보면 위약군 대비 효과가 있는 결과도 있고 없는 결과도 있었지만 총 종합을 했을 때는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왼쪽 기준선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통증 감소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다이아몬드의 이 범위가 이 수직선에 걸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소한 정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단기간 수술 위험도 감소의 피규어 18도 마찬가지로 해석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레스트 플롯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지표입니다. 이건 어떤 걸 대상으로 한 포레스트 플롯이냐면 장기간 척추 기능의 향상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분석이며 이 경우는 왼쪽이 효과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총 종합을 해봤을 때 다이아몬드 이 중앙 범위가 마이너스 0.17로 좌측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적인 결과는 효과를 보였음을 나타내나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마이너스 0.47부터 0.12로 이 기준선이 되는 0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효과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8예가 있었는데요. 위약군인 경막의 마취제에 비해 3주 후 RDQ의 개선 및 중기 통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들이 각각 8개 중 각각 한 개씩 있었으나 이 종합적으로 메타 분석을 해보면 기능적인 개선이나 통증 완화 또는 복합적 개선은 위약군에 대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포레스트 플롯 몇 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좌측은 단기간의 통증에 대해 분석한 것이고 우측은 중기간 통증에 대해 분석한 것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종합을 해봤을 때 다이아몬드가 0.62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통증이 증가하였으나 이 수직선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증가한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우측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기간의 통증 개선을 나타낸 표인데 종합을 해봤을 때 이 다이아몬드 표가 중간값이 3.73으로 기준선 대비 우측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통증이 증가했으나 이 실내 구간의 범위가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전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술적인 요소들이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경공 쪽으로 주입을 하든 신경공 사이에서 주입을 하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든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통증 및 기능, 다른 결과값에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사 자입의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이 좌측 그림이 신경공 사이, 우측이 신경공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어떻게 접근을 하든 주사의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사 약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스테로이드 용량이 어땠는지 또한
주사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상 장비 가이드 하에 주사를 했을 때와 블라인드로 주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성별, 우울증, 직업 상태, 흡연, BMI 등등의 요소 또한 주사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사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도 진행됐는데 신경근 병증 환자 2,912명을 대상으로 한 30개 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복막혈중 단 한 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시적인 고혈압이거나 사소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 812명을 대상으로 한 8개 연구에서 유해성은 거의 없었으며 심각한 유해성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소 마취보다 부작용의 위험성이 적어도 한 건은 높다는 결과를 보였지만 심각한 부작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주사 자입 방식에 있어서도 부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신경근 병증에 대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약군 대비 일부 결과값에 있어서 초기 개선과 관련이 있지만 효과는 작고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 있어서의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는 확실치 않습니다.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약군 대비 즉각적인 통증 감소, 단기간 수술적 위험성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고 즉각적인 기능의 경우는 아웃라이어한 연구를 제외했을 때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위약군 대비 없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는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과 기능 개선 면에서 위약군 대비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즉각적 통증에서 개선을 보인 연구가 한 건 있었지만 메타 분석으로 종합해 본 결과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즉 분석된 모든 지표에서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위약군 대비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습니다. 주사 방식, 주사 기술 및 환자 특성 또한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주사의 심각한 유해성은 낮았습니다. 이 논문의 한계점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테마의 분석이 있었는데 그중 몇 메타 분석은 소수의 연구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직접적 근거를 보충하기 위해 간접적인 비교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고 영어가 아닌 논문은 배제되기도 했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방법학적으로 단점이 있었습니다. 58개 연구 중에 근거 수준이 9신 연구는 오직 5개였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다음 연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는 신경근 병증 대상으로 즉각적인 통증 개선 효과가 있으며 즉각적인 기능 개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작으며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접근법, 스테로이드, 용량, 비교기에 따라서 주사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